여러분의 허리는 안녕하신가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척추 질환 1위가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한번 발병하면 누워도 서도 앉아도 계속되는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허리 디스크의 모든 것, 김재동 척추외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 종일 앉거나 서거나 혹은 눕는데요. 어떤 행동들이 이 척추와 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척추는 우리 몸에 무게를 지탱하고 체중을 다리로 전달해 주는 곳인데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독특한 커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목과 허리 같은 경우에는 C자형 커브로 되어 있고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C자의 커브로 되어 있는데 이런 커브가 형성이 돼서 이제 척추의 전체적인 구조를 안정화시켜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하는 행동들을 좀 돌이켜 보면 네. 핸드폰이나 이제 컴퓨터를 장시간 보고 있는 행동들이 목을 앞으로 쭉 빼고 구부정하게 있게 되는데 이때 척추의 커브가 깨지면서 안정이 되지 않고 네. 그러면서 척추 특히 허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자세가 틀어지게 되는 맞아요. 것 같은데 사실 그중 허리는 우리 몸의 이제 중심 부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 질환도 참 많은 것 같거든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제 디스크 탈출증도 있고 근육의 문제인 염좌나 척추관 협착증, 후관절 증후군 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압박골절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드물지만 감염과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암 전이로 인한 통증도 종종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연간 200만 명이 이 허리 디스크로 병원을 찾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디스크라는 이 허리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정확한 명칭은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고요. 네. 디스크는 우리 몸의 해박적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척추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척추뼈에 가해지는 힘을 이제 분산시키고 흡수하는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자세가 평상시에 좀 구부정하다든지 네. 반복적으로 힘이 이제 가해져서 디스크에 손상이 오면 그게 디스크 탈출증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의 원인과 위험 인자들을 살펴본다면 이제 잘못된 자세 같은 습관 그리고 직업적 특성으로는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린다든지 짊어지는 분들이 이런 디스크 탈출증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노화와 이제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약화 그리고 비만 그리고 흡연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디스크 탈출증의 원인이자 위험 인자입니다. 흡연도 그렇네요. 네.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라고 해서 모두가 이제 디스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디스크로 이제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의외로 환자분들이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해서 오실 때 여기저기서 이제 디스크 얘기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내가 어디 디스크가 터진 건 아닌가, 디스크가 문제 있어서 이렇게 심하게 끊어질 듯이 아픈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부터 하고 오십니다. 맞아요. 근데 의외로 허리에만 국한된 통증이라면 디스크 탈출증보다는 허리의 염좌나 다른 질환을 먼저 생각해 보는 편이고요. 디스크 탈출증도 마찬가지로 물론 허리 통증으로 시작이 되거나 허리 통증이 동반이 되지만 이제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뻗쳐 내려오는 방사통이 있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이제 디스크가 탈출이 되면은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이때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의 양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에 느꼈던 근육통과는 좀 다르게 칼로 베인다, 저린다,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화끈거린다, 아니면은 시린다 이런 좀 독특한 표현을 쓰기 시작하시고요. 확실히 다르군요.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디스크로 인해 신경이 눌리는 이제 양상인데 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을 따라서 통증이 내려오고 그래서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그 신경들이 지배하는 엉덩이와 다리 쪽으로 통증이 뻗쳐 내려온다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오히려 허리가 아프면 염증일 경우가 좀 높다. 그렇죠. 네. 이게 허리 디스크인지 아닌지 혹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은 없을까요?
네, 대표적인 자가 네. 진단 방법으로 하지 직거상 검사법이 있습니다. 어. 간단하면서도 꽤나 이제 효과가 좋은 네. 잘 알 수 있는 이제 방법인데요. 집에서도 충분히 따라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자가 바로 누운 자세에서 네. 이제 보조자가 좀 필요하긴 한데 무릎을 쭉 펴고 이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을 때 약 3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환자가 통증을 느끼거나 기존에 있었던 통증이 악화가 된다면 디스크 탈출증을 강력하게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하지만 이제 디스크가 나와 있는 위치나 레벨에 따라서 이 검사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감별은 필요하긴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까 그 자세에서 허리가 살짝 들려도 상관은 없나요? 누웠을 때? 보통은 이제 이 자극이 되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네. 보상적으로 허리를 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디스크가 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통증의 양상, 방금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다리 쪽이나 뭐 둔부 쪽으로 있진 않은지, 아니면은 다리 쪽에 감각이 떨어지는 건 없는지, 무릎이나 뭐 발목이나 발가락 힘이 떨어지는 건 없는지 그런 네.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자가 진단법으로 좀 꽤나 유용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꼭 따라해 보시고. 네, 흔히 이제 디스크 질환을 표현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터졌다, 네. 뭐 찢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로 이게 찢어진 건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떤 이런 손상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좀 디스크의 구조를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네. 되는데요. 디스크의 이제 단면을 보면은 가운데 수핵이 있고 그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반복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이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가 겹치면서 일부가 약해지고 파열이 되면 그 약해진 틈을 통해서 이제 디스크 안에 있던 수액이 밀려 나오게 됩니다. 아. 그때 처음에 밀려 나오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네. 돌출의 1단계에 해당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돌출의 단계를 넘어서서 디스크가 더 빵빵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탈출이라고 합니다. 마치 풍선 터지기 직전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더 진행을 하면은 주변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를 유리라고 하고요. 네. 보통 환자분들한테 외래에서 디스크가 터져서 흘렀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린 단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일단 디스크가 발생을 했다면 아무래도 조기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초기라면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게 되잖아요, 선생님. 수술 이전에 그 보존적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네. 건가요? 그렇죠. 디스크 탈출증 하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디스크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수술밖에 답이 없다. 아니면 병원을 가면 의사가 수술부터 권하지 않을까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두려움으로 오시는데 맞아요. 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잘 해결이 됩니다. 오. 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 신경 주변에 염증 조직들이 쌓이면서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으로 번지는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스크에 불이 났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디스크에 불이 났다? 네. 네. 그래서 불 끄는 과정과 동일한데요. 우리가 보통 불이 나면 소화기로 먼저 꺼보고 안 되면 이제 소방차 부르고 그렇죠. 또 안 되면 이제 발화점을 찾아서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디스크의 치료 과정도 이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되는 이제 과정이 소화기로 불 끄는 과정인데 네. 신경 주사 치료나 아니면은 이제 먹는 약을 처방한다든지 운동 치료의 이런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불이 크게 나지 않았다면 이 1단계에서 잘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1단계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안 꺼진다. 그러면 이제 소방차를 불러야 되겠죠. 그때는 건물 안으로 소방관이 호스 들고 들어가서 불을 끄듯이 우리도 그런 비슷한 이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시술이 이 2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대표적인 시술로는 신경 성형술 및 풍선 확장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소방관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카테터라는 독특한 기구를 이용해서 척추의 통로 안쪽으로 진입을 시켜주고 디스크에서 눌리는 신경을 찾아서 그쪽에 직접적으로 약을 분사하면서 신경의 염증, 즉 불을 꺼주는 작업을 하고요. 신경 주변에 보통은 그 염증 조직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카테터로 그 제거하는 이제 작업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선을 이용해서 그 공간을 넓혀주면 한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하고 효과도 꽤 좋기 때문에 굳이 수술까지 아니더라도 이 2단계 안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서 불이 안 꺼진다면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결국 마지막 단계는 네, 마지막 단계가 이제 발화점을 제거하는 디스크 절제술에 해당이 될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수술이죠. 요즘엔 수술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이 1, 2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런 보존적 치료를 잘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보통 허리 디스크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도수 치료를 활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도수 치료는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도수 치료는 재활 치료의 영역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아, 네. 이제 환자분들은 이 도수 치료의 원리나 치료 시기 그리고 치료 기간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네. 저도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은 좀 허무맹랑한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도수 치료를 하면은 디스크를 뭐 밀어 넣어주겠다. 아니면은 뭐 환자분들을 조금 이제 겁을 주면서 6개월 이상 치료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도수 치료에 대해 좀 오해나 거부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도수 치료는 재활 치료의 영역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면 네. 신경이 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근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경은 좀 직장 상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장 상사요? 네. 근육은 이제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면 그 부하 직원 어떻겠어요? 바짝 긴장하고 경직이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 환자분들은 실제 신경 치료가 잘 되더라도 추후에 근육 경직으로 꽤나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도수 치료가 이를 도와주는 거죠. 근육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근력을 향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도수 치료에 해당이 되고 그럼 언제 시작하는 게 좋으냐? 신경 증상이 한창 심할 때는 시작하는 걸 권하진 않고요. 방사통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좋아지는 국면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 시작을 하고 기간으로 따지면 저는 4주에서 6주 정도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좀 근육을 좀 재활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해서 치료를 해준 다음에 결과적인 목표는 환자들이 자기의 운동으로 좀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도수 치료의 가장 큰 목표이자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도수 치료를 간 거는 비추천하시겠네요. 네, 저는 좀 네. 어느 정도는 보존적 치료를 좀 해결해 놓고 네, 좋아질 때 좀 시작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이제 앞서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 보존적 치료만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결국엔 이제 수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허리 디스크 수술이 이제 보통 최후의 수단이라고 해서 네, 요즘에 많이 그렇죠.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어떤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네. 네, 간단합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기능이 떨어지거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충분히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양상이 일상생활을 좀 침해할 만큼 심하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하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능인데 디스크 탈출증의 가장 안 좋은 결과물이 결국에는 신경의 마비입니다. 다리 쪽의 감각마비로 인해서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리 쪽에 그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발목, 발가락 힘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신경 손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서 배뇨 배변 장애가 있거나 항문 주위의 감각까지 떨어진다면 그거는 마미 증후군에 해당이 되고 그때는 응급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려도 주변 지인들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수술하면 안 돼, 뭐 수술하면 맞아요. 큰일 나 이런 얘기 듣고 다리에 마비는 와 있는데 수술을 거절하시거나 아니면 지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잘 안 돌아옵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들 순간들도 저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신경 손상이 와서 감각마비나 운동마비가 와 있고 의사가 수술을 권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수술에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수술도 척추 수술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요즘에는 저도 그렇지만 이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많이 안 째고 1cm짜리 구멍 딱 2개 뚫어서 합니다. 그럼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피부 손상도 적고 근육 손상도 적으니까 이 환자분들이 나중에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고요. 예전에 쓰던 현미경에 비해서 이 내시경 수술이 배율도 훨씬 더 좋고 또 선명하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그리고 부작용 없이 수술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처음부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전문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허리 디스크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선생님. 통증이 없으면 디스크가 아니다. 정답은 네, 뭘까요? 이거는 X입니다. 아니군요. 네,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 하더라도 통증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는 건강검진에서 MRI를 많이 찍으시고 그 판독지에서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증상이 없는 경우 많습니다. 어. 그리고 증상이 없다면 굳이 치료도 필요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허리 디스크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 네, 이거 정답은 O입니다. 가능하군요. 네, 자연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 않는다. 보존적 치료도 해보고 경과관찰도 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탈출한 디스크는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안 된다.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약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네. 치약 튜브에서 치약 쭉 짜면은 담을 수 없잖아요. 없죠. 네, 디스크도 한 번 나온 디스크는 거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제 뭐 디스크를 밀어 넣어 주겠다 하면은 좀 걸러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와 있는 디스크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좀 쪼글쪼글해지고 일부는 녹아 나가면서 사이즈가 줄어서 결국 그래서 자연 치유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허리 디스크라도 아픈 곳이 다 다르다. 네, 요거는 네. O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허리에는 디스크가 총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고 어느 디스크가 나오냐에 따라서 눌리는 신경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3번 뼈와 4번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나오면 보통 4번 신경이 눌리고 그럼 환자분들은 무릎 앞쪽 또는 허벅지 앞쪽에 저림감을 느끼십니다. 네. 가장 흔한 디스크인 4번, 5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번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네. 그때는 다리 바깥쪽에 저림감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느 부위를 아파하느냐를 가지고 이분이 어느 디스크가 문제가 있고 어느 신경이 눌리고 있겠구나. 그렇게 좀 추측할 수 역추론, 있겠군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에도 영향을 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는 네, 세모로 하겠습니다. 중간인가요? 세모. 왜요? O도 되고 네. X도 되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제 허리 디스크가 목 디스크를 직접 유발하는 건 아니니까 X이긴 한데 네.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이 목 디스크가 동반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O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우리 디스크 질환이 생기는 게 평상시에 어떤 직업적 특성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이 탈출증이 있는 분들이 목 디스크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만약에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목 디스크는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앉을 때 아프면 디스크, 서 있을 때 아프면 협착증이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 X. 아니군요. 네.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협착증은 좀 일부는 맞는 얘기긴 한데요. 네. 협착증의 경우에는 서 있거나 걸을 때 악화되는 건 맞고 좀 쪼그려 앉아 있을 때는 호전되는 건 맞지만 디스크는 좀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디스크 환자분들은 각자 다 아픈 자세가 좀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서 있을 때 아프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앉아 있을 때 아프다고 합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디스크가 어느 디스크가 나오고 어떻게 나와 있고 모양은 어떤지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니까 속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허리 건강을 위한 예방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은 좋지만 이 모든 운동이 허리에 좋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네.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다 보면 이제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인데 허리 좋은 운동 또 피해야 할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디스크 탈출증의 병태 생리를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은 건 근력 운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척추가 불안정해지고 자세가 안 좋으면서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제 척추를 안정화시켜주고 자세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정적이면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장에서 하는 근력 운동과 네. 필라테스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등 근육과
그리고 코어 근육, 그리고 하체 근육을 단련시켜 준다면 디스크 탈출증이 진행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예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스포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네.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허리뿐만 아니라 신체 어느 부위든 부상의 염려가 있습니다. 크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스피디한 운동이 있거나 동작이 있거나 다이나믹한 동작들이 가미가 될수록 부상의 염려가 올라가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스포츠는 좀 개인적인 만족감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트레스만 더 쌓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시기가 중요하다.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디스크 탈출증이 진단이 되고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모든 거 올스탑하고 쉬자. 휴식을 취하자고 하고 증상이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이제 초기 재활 운동 치료로 도수 치료 같은 걸 시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근육이 준비되면 아까 말씀드린 필라테스나 아니면 헬스장에서의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 운동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근육이 좀 준비가 됐다. 한두 달 뒤부터는 내가 즐기고 있던 스포츠에 복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뭐 건강한 척추, 뭐 건강한 허리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척추의 좋은 자세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문의가 이제 알려주는 바르게 앉는 법 또는 바르게 걷는 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가장 안 좋은 거는 앉아있을 네. 때, 서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구부린 자세. 네, 구부정한 자세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구부정한 자세가 반복이 될수록 허리나 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이게 다리 쪽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무릎 관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허리 쪽을 좀 바짝 세워주면서 가슴을 펴주고 목을 세워주는 이런 자세를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니터를 많이 보시는 상황이라면 모니터 위치를 올려준다든지 핸드폰 보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허리 근육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근육이 굳으면 아프다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을 경우에는 근육은 경직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근육을 움직이면서 풀어주시고 한 자세로 오래 앉기보다는 서 있거나 휴식 시간에 좀 움직여주면서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서 있는 자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구부정한 자세가 안 좋다는 걸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과하게 신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과하게 신전시킬 경우에는 등 쪽에 특히나 이제 뒤쪽에 후관절 쪽에 과한 압력을 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유발이 되니까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벽에 서 있는 연습을 많이 하자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벽에 등과 엉덩이를 대고 서 있어서 내가 과하게 구부정한 건 아닌지 아니면 뒤로 과신전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꼭 보자고 하고요. 또 거울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자고 합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얼굴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좀 보자. 그래서 정면을 봤을 때 어깨가 비뚤어진 건 없는지 그리고 양쪽의 옆구리 쪽에 주름이 비대칭은 아닌지 가슴 라인과 배꼽 라인이 잘 정렬이 돼 있는지 이걸 통해서 몸의 비대칭을 잡아준다면 마찬가지로 허리 건강, 특히 디스크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요. 허리 디스크 환자 중에서는 특히 잘 때 이 아픔이나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허리 건강을 위해서 잘 때나 또는 누울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은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네. 수면보다는 깨어있는 시간이 좀 중요하다고 믿는 의사 중에 한 명 있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있는 게 압도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길고 네. 두 번째로는 누워있을 때는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환자들이 외래 오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침에 아프다. 자고 왜? 일어나면. 그렇죠. 새벽이나 아침에 아파서 깬다. 아니 아침에 너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원인 내가 잘못 잤기 때문은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근육은 굳으면 아픕니다. 근데 밤에는 우리 허리 근육 안 쓰잖아요. 더 많이 경직됩니다. 경직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경직된 통증으로 인한 거를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거고 이분들의 특징이 아침에는 많이 아픈데 오전이나 오후에 움직이면 풀린다예요. 움직여서일까요? 네, 맞아요.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니까 통증도 가라앉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이 아프다는 거는
평상시에 자세가 깨어있을 때 안 좋고 그리고 근력 운동이나 근육 운동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고요. 물론 저도 이제 수면 쪽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볼 거는 침대 생활을 하신다면 네. 침대 매트리스는 좀 우리가 잘 살펴보자. 만약에 스프링의 탄성이 만약에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바로 누웠을 때 이 C자형 커브를 받쳐주지 못하고 역C자로 꺾여 버리겠죠. 그러면 척추 건강에 안 좋을 거고 옆으로 누웠을 때도 일직선을 유지를 못하고 한쪽으로 쏠려 버리기 때문에 스프링의 탄성은 좀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고 주기적으로 매트리스를 교체해 주자.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베개 높이인데요. 맞아요. 적절한 베개 높이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 어떤 게 적절한 거죠? 그렇죠, 애매하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너무 높은 건 안 좋다. 너무 높은 건 안 좋다이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높은 베개가 아니면 잘 수가 없다. 있죠. 네. 그리고 낮은 베개를 베면 절대 못 자고 오히려 더 아프다고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높은 베개를 벤다는 게 이 자세입니다. 이렇게 목을 앞으로 빼고 있는 자세를 네. 내가 낮에 많이 취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내가 목, 등, 허리 쪽에 근육이 많이 굳어 있고 자세가 꾸부정하다는 얘기니까 더더군다나 자세 교정과 근육 재활에 힘써야 된다는 거고 그때 베개는 차츰차츰 이제 낮춰주는 방법으로 찾아가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 그 침대의 탄성, 스프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좀 물컹한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딱딱한 게 좋은 건가요? 이게 참 적정점을 찾기가 네. 쉽지는 않은데 물컹물컹하고 내가 누웠을 때 등이나 허리가 푹 꺼진다는 느낌은 확실히 안 좋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이 허리 쪽에 C자 커브가 깨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자고 나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디스크 건강에도 좋지도 않고 통증도 더 악화되는 양상일 거고. 너무 네. 딱딱해도 안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일이나 운동이 아닌 일상에서 이런 모든 습관을 통해서 허리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오늘 가장 제가 많이 강조했던 얘기는 네. 구부정하게 있지 말자입니다. 네. 구부정하게 있지 말자이고 그런 것들이 척추의 이런 C자 커브를 깨트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허리뿐만 아니라 허리 안에 있는 디스크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고요. 결국은 앉아있을 때 엉덩이를 등받이에 의자 등받이에 바짝 대주고 좀 세워주는 자세를 유지한다든지 만약 이게 힘들다면 엉덩이를 살짝 의자 앞에 걸터 앉아주면 이 골반이 살짝 앞을 향하면서 전방 경사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허리 C자 커브를 좀 만들기가 좀 쉽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양반다리하고 바닥에 앉는 자세, 벽에 기대거나 소파에 기대 앉는 자세가 생각해보면 이게 꾸부정한 자세거든요. 이런 자세는 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 때에도 바로 허리를 구부려서 드는 것보다는 무릎을 굽혀가지고 하체 이름을 활용해서 들어주는 게 좋고 물건을 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가급적이면 구부정해 계시는 것보다는 C자형 커브를 좀 최대한 유지를 해주면서 허리에 힘주면서 들고 계시면 부상의 위험도 막을 수 있고 디스크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우리가 밥 먹는 거 안 까먹듯이 꾸준히 해주자고 하는데 네네. 핵심은 뭐냐면 아플 때는 하지 말자입니다. 환자분들 심리상 아프면 그때부터 유튜브 열심히 찾아보십니다. 디스크가 나왔네? 내 허리가 안 좋네? 더 이러면 열심히. 더 열심히 스트레칭도 하고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철저하게 통증이 있을 때는 쉬어주자. 그리고 통증이 좋아지는 그 타이밍에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스트레칭을 해주자가 핵심이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 손흥민 선수 생각해 보면은 네. 부상당했는데 감독이 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쉬라고 하고 양상 보고 재활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띄워준 다음에 그다음에 스포츠, 축구에 복귀시키듯이 우리도 이 형태로 우리 몸을 관리해 준다면 디스크의 건강을 또 지키면서 디스크 탈출증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알려주신 꿀팁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자세 때문에 우리 척추와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해졌을 텐데요. 내일부터 날이 완연히 풀린다고 합니다. 슬슬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에 앞서 바르게 앉고 바르게 서는 법 일상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재동 척추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